안녕하세요. 제목이 환경운동가를 국회로 보내야 생존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은 사이비 진보, 즉 뉴라이트적인 진보가 이제 진보인 양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참진보가 없어지고 사이비 진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양 거대 정당 세 측은 모두 사이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세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색당이 그 여성운동가 페미니스트로 꽉 차여져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제가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의 그 많은 분들이 그 일제를 불매하자. 그랬는데 유시민은 여기다가 좀 초를 쳤죠. 불매운동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일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은 뭐 나서서 그렇게 초를 치는데 너무 한심하게 초를 치죠 항상. 그리고 말이죠. 제가 왜 사이비 진보, 뉴라이트적인 진보라고 생각하냐면요. 현 문재인 정부 하에 그 소위 진보세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선 그 문제의 조국의 아들을 갖다가요, 연세대에 합격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요, 조국 아들이 입학 지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넘겨서 다시 제출을 시켜가지고 수시 합격을 시켰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연세대에서 합격 발표를 받아가지고 ATM으로 등록금을 입금하려던 중에 기기 오류 작동으로 시간을 넘겨서 좀 늦었다고 그래요.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입학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조국 아들은 무조건 연세대에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을 넘겨서 제출을 늦게 했어도 또 다른 학생은 등록금을 입금하던 그 기기 오류 때문에 시간을 넘겼다고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왜 연세대에서 이렇게 특별히 조국 전 민정수석 이 사람을 이렇게 우대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연세대는 류석춘 뉴라이트의 그 아이콘이죠. 류석춘이 지금 다시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봄부터. 그럴 뿐 아니라 연세대 출신을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많이 기용을 했다고 또 그러고요. 그리고 연세대 하면은 김동길인가? 그 교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뭐 한국의 그 대학의 역사를 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구체적인 거는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 뉴스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쌀과 쇠고기, 방사능 전수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방사능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가령 생선, 여기 보이는 생선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방사능 전수 검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안전도 검사를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화시켰냐면 그냥 샘플링해서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소고기 방사능 전수 검사를 했나 보죠. 근데 왜 완화되는 겁니까? 지금 후쿠시마산 그 모든 제품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삼성이 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법조계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치, 전경련, 뭐 해외에서 일어나는 거는 더 웃기는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가령 삼성이 홈플러스 영국계죠. 홈플러스를 수입을 했죠. 스타벅스 수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삼성 신세계가 스타벅스도 수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고 있죠. 근데 이마트가 있는데도 홈플러스를 영국계인데 들여왔어요. 그랬는데 거기 라면도 그렇고 사케라는 그 술 있죠. 그것도 그렇고 후쿠시마산 라면을 팔았단 말이에요. 홈플러스에서. 그리고 사케라는 그 정종, 그것도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왜 삼성이 홈플러스를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이마트조차도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홈플러스를 왜 수입한 거죠?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계가 그 가습기 그 청소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 국민 건강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게 영국계인데 보통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제를 한국에 수입을 하게끔 하면서 전혀 한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그동안에 그 석탄재를 한국으로 수출했잖아요. 근데 톤당 단돈 5만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시멘트 기업에 준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산 시멘트를 수입해가지고 석탄재를 다 처리 못하니까 바다에다가 매립을 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재 자체를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시멘트 기업이니까 뭐 건설 하는데 좀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게 또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방사능 그 석탄재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거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입니다. 그 일본은 자국 환경은 되도록 깨끗하게 보존하자. 그러니까 자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 식품 그런 거는 굉장히 따져서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방사능에 오염되겠지만 그런데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에 보내는 인근국인 한국에는 이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 한국의 경우는 환경부라는 게 있지만 이것이 자리가 수시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환경부 담당 사무관들이 오히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그렇게 석탄재 수입량이 증가했냐? 그렇게 이제 물었겠죠.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최근에 이 자리에 와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도 최근에 알게 됐고 잘 모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70%를 감축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지금 당장 못하고 앞으로 5년간 점진적으로 70%? 이거 너무 한심한 그런 대안책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은 일본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환경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 왜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거는 당장 한국의 환경 또 국민 건강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환경부에서 일을 하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환경부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을 되도록이면 국회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재 수입 문제를 갖다가요. 여기 자료가 있어서 또 하나 추가를 하면요. 매년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래서 2024년까지 석탄재
경제 수입량을 70% 감축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한심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화되면 그때만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시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1년, 2년마다 자리를 바꾸는 순환보직 체제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운동가들을 정부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일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정부의 환경부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세균전 문제 말이죠. 그 한국의 주피터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임마뉴엘이겠죠? 박사님이 미군이 원한다면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세균전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첫째, 미국에도 연구소가 있답니다. 근데 유타주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있답니다. 왜냐하면 세균 무기가 유출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피해, 당할 수 있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실험을 한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용산도 그렇지만 지금 평택으로 갔단 말이에요. 평택도 마찬가지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독일의 경우는 소파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걸 정부한테 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한테 이거를 보고하게 돼 있대요. 독일 정부한테. 근데 한국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파 협정이 엉터리라서. 그거 벌써 한 지가 언젠데 말이죠. 아직까지 이런 걸 그냥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한국이 너무 슬렁슬렁하게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 25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의 생화학 무기 연구소의 총괄센터라고 한다. 즉 마루타 실험을 아무 때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바마, 미국 민주당입니다. 가 당선된 이유였고 그 담당자, 미국 담당자겠죠. 한국은 이런 시설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도 이런데 뭐 사이비 뉴라이트 정부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하는 짓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한미군이 숨기고 있는 생물무기 실험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유희종 교수는 이분은 굉장히 또 유명한 이 분야에 대해서 유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이번 기회에 환경운동가 또 중도 보수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됩니다. 여당, 야당 이런 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진보? 진짜 진보가 아닙니다. 이거 사이비 진보예요. 뉴라이트고 삼성 뉴라이트적인 데가 많죠. 그리고 보수? 물론 사이비 보수죠. 자기네 나라를 위하는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 국기를 들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수입니까? 그 사이비 보수예요. 양쪽 다 사이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는 사이비 보수들이 북한에다가 뭐 하나 쏘아 올려 그러면은 우리가 집권하기 좋아 이런 식의 가짜 북풍도 막 일으켰었잖아요. 그런데 북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죠. 태극기 부대 같은 데서 그 멍청하고 그 돈에 또 휘둘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북풍을 일으키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특히 그
토착 외구 정당인 자한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